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결국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참 단순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했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니까 유기견 봉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이제는 파혼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라는 호칭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곳도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달까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남자친구에 대한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3, 4명의 남자들과 같이 왔었는데 어찌나 시끄럽고 정신사나운지 놀러를 온 건지 도와주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날수록 같이 왔던 친구들은 한 명씩 줄어드는 반면 남자친구는 꾸준히 모습을 보이더군요. 게다가 비슷한 나이대라곤 저와 남자친구밖에 남지 않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는 동안 서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곤 하지 않았어도 데이트를 하며 진지한 사이로 발전해 나갔고 어느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지요. 청혼을 받고도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건 저에게는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지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나이 17, 한참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제가 부모님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입양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기에 가능한 비밀로 하고 싶으셨다 했습니다. 저 역시 단 한순간도 제가 입양아일 거라곤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저에게 정말 큰 사랑과 관심을 주셨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겐 말이 되질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건 바로 친할머니 때문입니다. 이건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식을 손가락에 비유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요. 저희 할머니에게도 일남사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4명의 고모라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손가락들 중 금태두른 손가락이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아버지는 금이여우기야 애지중지 키워진 자식이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모들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밥을 지으시면 매니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부분은 주걱으로 살포시 떠서 아버지부터 주셨답니다. 고모들은 밥이 부족해서 찐감자로 식사를 대신할지언정 말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별나셨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장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셨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손주보기를 학수고대 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리고 7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지를 않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갔다가 듣게 된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였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2분은 고민 끝에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셨대요.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다 돌팔이라며 이게 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쓰셨다네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입이 거치시고 성격도 괄괄하십니다. 쌍욕은 안 하셔도 사람 가슴에 비수가 될 만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는 분이시지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할머니 댁에 들렸던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고모들을 도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할머니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접시 여러 개를 나르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놓칠 것만 같아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뭐라 한마디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릇 옮기기에만 집중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저더러 싸가지가 없답니다. 당신 알기를 뭐로 알아서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를 피하냐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더러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게 들어와서는 당신을 아주 깔본다면서 어이가 없답니다. 근본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도 모르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래도 어른이랑 맘먹으려고 들면 어쩌냐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왠지 뭔가 계속 찝찝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붙들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 맞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하시면서도 왜인지 크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와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품에 꼭 안고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미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끝없는 이해와 도움으로 지금은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다 알게 된 마당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손녀는 무슨 손녀냐며 저 보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성공한 사업가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잘해주는 다정한 사람들이 제가 입양아라는 걸 알면 할머니처럼 절 미워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게다가 핑계 같지만 솔직히 누구 하나 저에게 입양하냐, 친딸이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데 굳이 자진납세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과연 남자친구가 묻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행여 결혼식을 올린 후 남자친구가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스러웠고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남자친구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싶으면 그 결혼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네요. 결국 그날 밤 남자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좀 놀란 눈치기는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지요. 남자친구의 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떨떠름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큰 산을 넘어선 기분이라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다들 선물 하나는 사간다고 하길래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예의상 한우 세트를 사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하시더니 정말로 뜬금없이 그럼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 중 어느 쪽이랑 입맛이 비슷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길러주신 부모님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낳아주신 부모님 입맛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황당해하는 저를 뒤로 하시고는 어머님은 입맛이란 게 타고나는 게 아닌가 보다며 신기하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께서 나쁜 뜻 없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네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시길래 저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저 놓고 젓가락 놓고 하는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원래도 집에서 어머니를 자주 도와드리는 편이라 남자친구 어머님을 도와드리는데 별로 불편하단 생각은 안 했네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께서 가정교육은 잘 받은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런 칭찬을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이후에도 어머님은 제가 하는 행동마다 잘 배웠다라든가 곱게 컸구나와 같은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잘 보이고 있구나. 속된 말로 내가 지금 점수를 따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버님이 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드리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제법 크고 언젠간 제 것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핏줄도 아닌 외부인에게 대를 이은 사업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저도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물려받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님께 이런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그저 아버지께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신다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사이에 만약에 늦게라도 자식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언제라도 두 분 사이에 친자식이 생기면 저는 내쳐지는 거냐고 묻고 싶으신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그 질문 자체로 너무 상처를 받았지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셨으니까요. 슬슬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더 묻고 싶다 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앉히셨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어색한 대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절 낳아주신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불편하고 황당해서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 결혼이라는 게 남녀 둘이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 어른들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니 결혼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더러 IQ 테스트는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요새 누가 그런 걸 하나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하여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를 깎아내리기는 싫지만 학력이나 직업면에서 남자친구에 비해 월등히 나은 조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건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성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아버님께서 덧붙이시기를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건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답니다. 이후로 잠시 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절 속상하게 했던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반응이 없었던 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더더욱 씁쓸해지더군요. 그때 어머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저더러 건강검진은 받아봤는지 산부인과는 가봤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건강검진은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년 받고 있다 말씀드리니 이번엔 유전병 같은 게 걱정이랍니다.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정말로 절 낳아주신 친부모님께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쯤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도 모르겠고 기분만 점점 나빠지고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대답해드릴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알지 않냐면서 그 피가 어디 가겠냐 이런 말도 있지 않냐고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황당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까 남자친구가 미안하지만 어머님 말씀도 틀린 게 하나 없답니다. 뒤에 어머님께서는 일단 당신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대신 사람을 사서 제 뒷조사를 하시겠다더군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왜 찾냐고 하니까 너의 뿌리가 궁금하지도 않냐면서 당신들은 제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셨습니다. 더불어 당신과 함께 건강검진도 받고 산부인과도 가서 어떤 병이나 유전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자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유를 물어볼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지금 쇼핑이라도 하시는 거냐고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 자기들이 뭘 믿고 당신 아들과 결혼을 시키냐입니다. 원래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법인데라며 말끝을 흐리셨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막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고 막말을 하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신 걸 보니 남편에게 상식과 교양을 기대하긴 그른 것 같다면서 저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제가 사왔던 한우를 다 끄집어내어 하나도 빠짐없이 챙긴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타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가면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라며 저더러 잘 생각하랍니다. 저는 키워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라고 입 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인사드리러 간다던 애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집에 도착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부모님께 남자친구 집에서 들었던 막말들을 전하니 무슨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서 간간히 미안하다는 전화와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집에서 바보같이 당하고 온 게 생각나 분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이도 아니다 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한이라면 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보란듯이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궁금한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두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남자친구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저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걸 깨닫기라도 했는지 미안하다며 몇 번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 걸려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갯값은 물어주면 그만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시는 걸 간신히 말리기도 했네요. 지금 저는 부모님 댁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입양아란 사실이 제가 아닌 척 한다고 사라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않으려고요.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로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 거예요. 저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